네, 신성델타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신성델타테크가 11%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어제 오늘 역배열로 전환이 됐습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주가가 내려서 오늘 내려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폭이 크게 벌어진 건.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과거에 있었던 내용을 토대로 가격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이동평균선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평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 있죠. 무슨 내용이냐면요. 주가가 올라갔을 때, 그쵸? 주가가 올라갔을 때 뭘 해야 되냐면 왜 먼저 올라갔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 파악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초전도체를 본다, 여기서 초전도체를 본다, 그게 아닌 거예요. 주가가 이미 여기까지 왔을 때도요, 그쵸? 바닥 대비해서 한 100% 정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갈지 우린 모르죠.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폭을 정해놓고 가는 겁니다. 그게 어디까지예요? 시장이 결정해준다. 그쵸? 그리고 오늘 내용은요, 지금 말씀드린 요 내용의 디테일한 버전,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오늘도 11% 하락이 나오는데 이 11% 하락 구간에서 제가 5만원대 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3만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 3만원대까지 갈 수 있다. 4만원은 무조건 이탈 확정이다. 그 내용까지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앞으로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마지막 기회가 남았습니다. 그 마지막 기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지를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으니까 힘내시고 무조건 똑같이 따라하세요. 똑같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앞에 좋을 부분이 먼저 반영해서입니다. 그쵸? 근데 신성델타테크는 저가 대비해서 고가까지 6배 이상의 주가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 이 구간은 쌍봉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신고가를 또 만들어 버렸어요. 수급상 왜곡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걸 떨어졌으니까 왜곡이라고 판단하는 거지, 위에 있었을 때는 이거 더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가 정확하게 계속해서 브리핑했었던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10월 10일, 그쵸? 여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신성델타테크를 포함해서 하루하루 단타를 하는 그런 방인데, 자, 보세요. 신성델타테크 고가는 64,000원입니다. 이미 고가 나왔고요. 62,800원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때가 10월 10일입니다. 요 날이에요, 요 날. 10월 10일. 그쵸? 고가 67,400원 딱 보고 떨어지는 거 딱 보고 매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초에 요 날 있죠, 요 날 급락한 날, 요 날 8월 21일 이때 끝나고요. 요 날 매수하고 명절 지나고 바로, 그리고 요 날 있죠, 요 날 딱 매도하고 끝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요런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바닥부터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초전도체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보유를 했겠죠. 근데 미련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미련을 갖고 있는 기준이 내 눈으로 보이는 걸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눈으로 보이는 게 초전도체를 눈으로 볼 수 없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 전기차, 한 10년 전이라고 쳐볼게요.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올 것 같아. 그런데 전기차 종목을 뭘 사야 되는지 모르겠어. 오케이, 그건 찾아보면 돼. 근데 전기차 시대가 올 것 같아. 요걸 막 믿어. 그러면 뭘 보고 믿어야 될까요? 전기차 시대가 왜 오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게 친환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누가 밀어줘야 되나요? 정부가 밀어줘야 됩니다. 그럼 정부의 움직임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걸 굳이 한국 정부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딜 봐야 돼요? 유럽 또는 미국, 이걸 보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내연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걸기 위해서, 그쵸? 유로 1부터, 그쵸? 유로 1부터 유로 7이 나오기 직전입니다. 그 전에 유로 6, 디젤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유로 6, 요소수가 들어가는 게 유로 6입니다. 유로 6에는 요소수가 들어가고, 요소수가 들어간 다음 버전이 유로 7인데 유로 7이 나오면 거의 내연기관에 종말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규제를 계속 받고 있었다는 건 탄소 배출을 막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초전도체는 결과적으로는 친환경에 대한 정말 엄청난 물질이 될 겁니다. 근데 LK99가 초전도체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그런 부분을 내가 먼저 판단하기에는 주가가 6배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 기술적으로 가격적으로 맞았다면 내가 단기간에 보유하고 끝낼 수 있잖아요. 그 구간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구간을. 그쵸? 아니, 어느 미친놈이 올라갈 때 이제 고가 나왔다고, 그쵸? 무슨 욕을 먹으려고 더 올라가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식 투자자 중에서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고 내려가면 더 내려갈 것 같은 게 주식 투자자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이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미련을 버려야 된다. 미련을 버리기 위해서는 내가 앞에 눈에 보인 것만 믿는다. 그게 뭐예요? 가격.
그리고 정부 정책의 방향입니다. 그 방향이 한국뿐 아니라 뭐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올 것 같아 해서 내가 정말 이걸 믿고 간다면 에코프로 왜 보유하지 못해요? 그냥 계속해서 보유하면 되지. 근데 이런 과정에서도 내가 보유를 계속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자, 2010년 초반부터 매수했다면요. 한 10년 이상 내가 보유해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그때 가서 안 갔으면 어떡하려고. 그렇죠?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트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신고가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고가를 확인하고 나서 뭘 한다? 이렇게 미련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여기서 정부 정책의 방향이 이쪽으로 쏟았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까지 팔라고는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최소한 물량 정리 정도만 합시다. 요 정도로 끝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용 한번 보세요. 단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 소통방에서. 자, DIT 오늘도 올랐고요. 10월 달에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10월 한 초반 중순에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런 구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습니까? 시장이 약세 구간에서 DIT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어요. 왜 그래요? 반도체 종목이라서 그래요. 왜? 대형주가 뒤에서 밀어주니까. 그쵸? 이 부분은 절대 잊지 말자. 즉, 저는 지금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면서 신성 델타테크를, 그쵸? 내가 마지막 기회라 그랬죠? 마지막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어저께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 반등 구간에서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확인하는 과정까지는요. 첫 번째, 62평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까지 제가 수많은 욕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59,000원대도 내려가라. 4만원대까지 대기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5만원대에서? 자, 보세요. 10월 13일 58,200원. 급락 후 되돌림. 유지되는 시세가 아니다. 10월 16일. 그쵸? 급락에 대한 주의해야 된다. 9% 또 빠지잖아요. 아직 조심해야 될 때다. 매수 구간 나오면 다시 코멘트 하겠다. 자, 보세요. 언제입니까? 10월 17일 54,000원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고가 매도 완료하고 30% 하락 중입니다. 지금 보유하면 안 됩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신고가 달성했지만 고저차가 너무 크다. 최소한의 이격 조정이 필요하다. 지금 이격 조정 진행 중이지만 이격 조정 구간에 최대한으로 이격을 줄이려면 4만원 이탈할 수 있다. 이걸 10월 17일 날 그쵸? 얘기를 한 거예요. 보유하지 않고 54,000원대. 근데 지금 얼마예요? 2만원 빠졌잖아요. 고가 대비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그쵸? 근데 마지막 기회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와서 멘탈부터 잡으세요. 멘탈 잡고 제가 마지막 기회에 반드시 잡아 드릴 테니까 초전도체에 대한 미련은 일단 버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초전도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이 중요하다. 그쵸? 철저하게 가격을 기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멘탈을 잡고 마지막 기회에 같이 잡겠습니다. 주식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딱 내일까지만 입장을 받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가격을 어떤 식으로 잡는지의 그 기준은요. 여기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자, 요 내용 가져가셔서 똑같이 따라하세요. 무조건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반등 나온다고 따라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모든 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회 남았습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돌파 매매하는 게 중요합니다. 돌파는 내가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제가 이야기한 신고가 돌파 기준 잡고요. 무엇보다 신성 델타테크는 지금 신고가까지 올라가려면 100% 이상 상승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신고가 구간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정배열로 전환하는 시점을 기다린다. 그 내용을 제가 업데이트해서 담아놨으니까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서 가져가시고요. 똑같이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기회 남았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믿고 오세요. 마지막 기회 같이 타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직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